지금 보여드릴 사건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한 관리사무소에서 한 어르신이, 의뢰인이 내가 뭔가를 요청을 했는데 잘 받아들이지 않아지니까 화가 나서 때리고 그 직원을, 관리사무소 직원을 의자를 막 던지고 막 한 장면이 시트에 찍혀 있어요. 그래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 저한테 의뢰를 와서 뭐 해드릴 게 뭐가 있냐 했더니 영상이 이상하다. 영상이 이상하다. 때리셨어. 어머. 분명히 때렸죠? 왜? 하고 의자도 던져요. 네. 이런 봤을 때 어때? 폭행죄 성립돼요? 안 돼요? 돼요. 맞죠? 아까 전에 때렸잖아요. 네, 처음에. 때렸죠? 초영상으로 폭행죄가 성립이 돼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어요. 100만 원. 근데 이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영상이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기는 저러한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네? 자기는 가서 항의를 하면서 뭐 고함을 지르는 건 맞지만 주먹을 든다든지 의자를 든다든지 한 행위 자체가 없다. 그럼 뭐야? 그래서 이거 누가 그러면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조작을 했다. 네? 앞에 사는 주민인데 관리사무소 이걸 왜 이렇게 할까요? 했더니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다 작당한 거다. 그런 기술력이 관리사무소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 거짓말을 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뭐 TV 나오니까 좀 유리하게 써줘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지 알았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울어요. 진짜 그 표정이 진짜 막 내 기억은 너무 정확한데 왜 이런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 영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난 절대 하지 않았다 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막 저한테 보여줘요. 네? 여기 시커먼 라인 보이죠? 네. 아, 네. 다 따다가 집어넣은 거다. 테두리를. 여기 봐라. 각지지 않았냐? 따낸 흔적이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자기 턱선 밑에 수염이 시커멓게 있다. 근데 시커먼 게 보니까 그림자예요. 문제가 있다 저거. 저 시커먼 거는 링잉 아티팩트라고 그래서 극단적인 고주파와 저주파가 분할되는 그 지점에서 생기는 노이즈다. 이렇게 설명하면 모르잖아요 그분들.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모르겠고 따낸 흔적. 그거를 해가지고 저한테 20페이지를 작성을 해서 줬어요. 20페이지 정도 깔아내서 분석을 해달라고. 저게 따내지 않은 거라는 걸 네가 입증해. 몇 번씩 찾아왔었어요. 주먹도 막 치고 막 그랬어요 진짜로. 심지어는 저분의 가족 되시는 분도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뭐라고요? 똑같은 거 얘기를 계속해요. 더 많이 찾았어요. 더 많이. 더 많은 걸 찾아서 이상하다. 막. 여기 보면은 계산기가 아까는 여기 있었는데 왜 여기 있냐. 그 사람이 앞에 하나 지나가면서 툭 치고 가고 막 그래요. 발이 이상하다. 갈색 구두를 신었는데 이게 검은색이다. 갈색이 검은색 어떻게 알아요? 그림자인데. 저런 걸 막 찾아서 이만큼씩 막 저한테 줘요. 그래서 제가 다 아닙니다 했더니 나중에는 쾅 치고 화를 내면서 자기 광화문 한번방 가서 1인 시위하겠다고 했던 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했더니 너도 관리사무소하고 한 편이고. 관리사무소는 진짜 대체 뭐 하는 거죠? FBI가 CIA 버금가는 곳이 관리사무소. 그거 조작을 하려면요 세트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영화 아바타 보셨죠? 네. 막 와이어 달고 막 하잖아요. 뒤에 스크린 블루 스크린 쫙 달고 룩기 딴다고 막 합성하려고 여기에 막 뭐 붙여놨고 뭐 모션 트래킹 한다고 그거 해가지고 막 수억 들여가지고 저렇게 해야 됐는데 이걸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그거를 블루스크린을 깔고 관리사무소에서 홈에 스티커를 붙여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그쪽으로 바꿈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바꾸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는 황민구하고 오늘 강연을 들었으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게 돼요. 사건을 좀 보여드릴 텐데 취객이 막 화를 내면서 경찰을 위협을 해요. 근데 저분도 왜
경찰을 때리려고 그래? 네. 경찰한테 막 달려들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 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제압한 경찰이 우측손으로 뭔가를 막 가격해요. 진짜 때리네. 맞죠? 이 영상을 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과잉 진압. 네, 과잉 진압 또. 때렸어. 왜 때려 나오죠? 네.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화재 개선 시킨 겁니다. 경찰이 도망가죠. 막 달려드니까. 그러니까 제압을 해요. 이제 잘 보이죠? 근데 저 사람이 힘이 엄청 세시네. 네. 근데 술 취하면 약간 그렇습니다. 이제 때리는 거 나옵니다. 뜨. 계속 때리는데? 피해자는 저 행위로 인해서 가짓도가 부러졌다고 진술했어요. 정확히 기억난다고. 자기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반항할 수 없는데 나를 엎어뜨린 다음에 경찰이 수에 내 갈비뼈를 10회 이상 때려서 갈비뼈를 손상시켰다. 그러면서 독직 폭행으로 경찰을 고소했어요. 이 경찰은 또 태권도 유단자예요. 그러니까 기사에 태권도 유단자가 시민을 팼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댓글이 다 욕이었어요. 누구 욕이었냐? 경찰 욕이었어요. 다. 저 나쁜 경찰, 나쁜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경찰. 예. 근데 때린다고 하기에는 좀 이렇게 그 백스윙이 좀 너무 작지 않아요? 이렇게 잽으로. 네네네 이렇게 하는 느낌이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분노가 실려 있다고 하면 허리를 좀 이렇게 쓸 것 같은데 근데 저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 기분인데요. 어쨌든 저분은 자기 기억은 제압이 돼서 꼼짝 못 하는데 자기를 묶어놓고 때렸다는 거고. 그래서 그 경찰이 저를 찾아왔어요. 네. 누가 찾아오면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저를. 억울해서. 네, 억울해서. 뭐가 있나 보네. 아닌가 봐, 때린 저는 이 사건 때문에 한직에 물려났고. 이미.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자기를 다 욕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자기 편 안 들어주고 검찰에서도 모르겠어요. 법원 가서 무죄 받으세요. 우린 기소할 테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경찰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자기가 체포를 하려고 네. 넘어뜨려서 수갑 채우고 하는데 반항을 계속하더라. 네. 특히 수갑 채우면 손에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손을 계속 쥐어뜯었대요. 계속 꼬집고. 네. 그러니까 이 경찰은 손을 자꾸 뜯으니까 손을 잡고선 주먹으로 손을 때렸다. 놓으라고. 수갑을 안 차려고 반항을 하니까 손을 때렸다는 거예요. 맞다. 그렇지. 그럼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찾아봤죠. 일단은 첫 번째 그 피해자의 진술은 뭐냐? 자기는 꼼짝할 수 없었다. 제압돼서. 그 부분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제압하는 과정에서 반항은 하죠. 네. 넘어뜨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한 명은 헤드락을 걸고 경찰은 뭐 하고 있나요, 손을? 저쪽 팔. 예. 계속 팔을 잡고 돌고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두 경찰이 꽉 누를 때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누르죠. 누르죠. 반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그래서 이 영상만 봤을 때는 피해자는 진짜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고 뭔가 반항하고 있는 상태였다. 두 번째로 넘어졌을 때 갈비뼈를 때리면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네. 갈비뼈가 이쪽이겠죠. 이쪽 바닥 못 때리니까. 그러면은 주먹이 날아간 방향이 어느 위치인지 한번 보자. 재판 가서 틀었어요. 넘어뜨린 후에 저 넘어진 사람의 팔이 저기 있고요. 보시면 때릴 때 보시면 어디 있느냐? 하단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옆으로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 옆쪽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경찰이 이렇게 앞에 있어요. 어떻게 때리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위에서 아래로. 네. 위에서 때리면 돼요. 근데 갈비뼈를 부러뜨렸다고 했는데
옆으로 이렇게 때린다? 뭐 이렇게 이건 거의 옆으로 스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정확하잖아요. 행동 진술 자체가 진술이 말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행위를 종합해 봤을 때 경찰이 진술한 것과 같이 피해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고 했는데 반항을 하다 보니까 그런 행동이 나왔고 이건 정당방위일 수도 있다. 제가 법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유죄? 무죄. 유죄? 무죄. 이분 무죄 나왔습니다. 아, 다행이다. 와, 진짜 다행이다. 지금같이 자기가 술 먹고 했던 그 기억과 가지고 자기가 피해봤다고 해서 고소하면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반면에 또 하나 우리 착각, 기억에 대한 착각으로 인해서 사건들을 좀 소개를 할까 해요. 불법 성인 동영상 아세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야하고 막 이런 성관계하는 이런 동영상 있잖아요.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여성이 있어요. 여성이. 이 여성과 관련해서 내가 아니다라는 거를 밝혀달라라고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오, 이거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2년에 한 번씩 똑같은 불법 동영상인데 서로 다른 의뢰인 5명이었어요. 어머. 한 영상을 가지고. 네, 영상도 똑같아요. 누가 오느냐? 여자가 와요. 내 남편이 그 영상을 보더니 너 같아. 너 아니야? 어머. 이혼해. 어머. 그러면서 절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아닌 거를 밝혀달라. 억울하다. 또 가정법원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똑같은 영상으로. 어머. 이혼 소송 중인데 이 여자가 영상 속에 있는 여자가 맞는지를 분석해달라고 법원 촉탁이 온 적도 있어요. 어머. 어머.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한 영상을 가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그 불법 성인 동영상에 있는 이 여성이고 우측에 또 다른 이제 억울하다고 오신 분. 제가 이거 분석하기 위해서는 안면식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얼굴 각도가 있어야 돼요. 너무 틀어져 버리면은 이게 안 맞겠죠? 분석 자체가. 그래서 그 의뢰인한테 동일한 포즈를 좀 취해달라. 스튜디오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저렇게 눕혀서 동일하게 촬영을 했어요. 어떻게 보이세요? 같은 사람 보여요? 다른데.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여기 보시면은 콧등 보시면은 코가 일자였는데 이렇게 약간 꺾여져 있죠. 나. 조금 다르고 얼굴 이거 광대도 달라요. 그리고 눈썹의 형태도 조금 다르고 네, 눈썹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더라도 다른 사람입니다. 실제로. 근데 그 남편은 무조건 같은 사람이라고. 무조건. 그런데도 이런 걸 증거로 제출하면은 그분들 뭐라는지 아세요? 성형했겠지. 어? 와이프가 뭐 코 했겠네. 실제로 어느 그 불법 동영상에서는 성행위를 하고 있는 여자 주인공이 일본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음성을 증포시켰더니 일본어가 나오는데요. 했더니 와이프가 예전에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했었다. 저래. 진짜 왜 저래 나. 이것도 되게 무섭죠. 이게 의처증, 의부증의 한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기억과 의심이 만나서. 실제로 어느 분은 얼굴이 안 나온 사진을 응? 그 성형 동영상에 얼굴이 안 나와요. 가슴하고 이렇게 성기 부분만 이렇게 보여요. 네. 근데 그게 남편이 자기라고. 아! 자기라고. 그냥 헤어져. 저도 헤어지면 좋겠는데 그 남편은 헤어지자 그러면서 이혼하자면서 재산분할 소송을 하면서 귀책사유가 너한테 있어 이렇게 가요. 에이, 이런 어거지가 어딨어. 그러니까 이렇게만 있는 사람 이거 보니까 아 제가 이거 가지고 분석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뭘 해야 돼? 맞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옷 벗을게 이러더라고요. 여기를 찍으면 되잖아요. 찍어서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심지어는 법원에서 이렇게 촉탁서가 오면은 이렇게 대봉투로 해가지고 감정물이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이렇게 유흥가들 이렇게 술집들 이렇게 쭉 있는데 길거리 가면은 이렇게 막 찌라시라고 해서 전단지 조그만한 거면서 이상한 야릇한 여성이 있고 막 오빠 뭐 전화해가지고 뭐
뭐뭐 버무나키 있는 거 있죠? 예, 있어요. 막 그 명함 크기도 있고 전단지 크기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대봉투 안에 사건 서류들이 있는데 거기에 전단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사무관이 이거 하다가 실수로 이거 들어갔나 봤더니 이 전단지 속에 이게 명함처럼 작은 거 있죠. 네. 거기에는 여성이 이 여자하고 사건 피고인하고 같은 사람인지 봐달라는 거예요. 네. 아니 합성이 아니고 동일인인지 이혼 소송 중이라고 가정법원에서 너 예전부터 이렇게 술집 아가씨였네 그러니까 못 줘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참나. 그러니까 소송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보면서 와 제가 살다 별의별 걸 다 하는구나 이 기억 가지고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그래도 저는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해서 딱 드렸는데 한 분은 전화 오셨어요. 남편이 네가 이거 내 와이프 아니라고 썼지? 네 아니라고 썼는데 했더니 그건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아니 너가 조작한 거 아니냐? 처음에 조작한 거 아니냐. 두 번째 돈 받았냐? 그래 돈 받았냐? 돈 받았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네보다 더 잘 알아. 내가 와이프랑 20년 산 사람이야. 그 기술 사진 네가 어떻게 믿어? 야 난 더 잘 알아. 내가 맨날 보는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를 못 믿어요. 부정 자체 그냥 자체를 부정. 네, 근데 제가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딥페이크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제 사진을 비슷한 사례로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실제 그 사진이. 그래서 제가 보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든 게 일단 첫 번째는 기분이 굉장히 더러웠고요. 두 번째로는 아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라 정말 뭐 남성분들이든 여성분들이든 충분히 피해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적인 처벌이 네. 좀 가능한지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범죄입니다. 범죄. 디지털 성범죄라고 얘기를 해요. 무조건 그런 거 있으면은 강력하게 대응하시면은 다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법이 바뀌어서요. 그러니까 제작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 제작해 유포해서 돈을 번다든지 이러면 또 7년 이하의 징역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범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유포해서도 안 돼요. 그럼 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사진을. 네,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장난식으로 나 장난이야 라고 했다가 그게 해킹돼가지고 유포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제가 기억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기억을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또 어느 한편으로는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범죄에도 악용해 먹는 이런 사건들이 있는 거 보면서 저도 굉장히 좀 답답하고 좀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일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 기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딱 그거 같아요. 저기 멀리 아득히 먼 곳에 내가 그려놓은 스케치북의 밑그림이 기억이 아닐까. 그래서 언제든지 밑그림이 있으니까 덧칠할 수도 있고 색감을 바꿀 수도 있고 또는 마음에 안 들면 지우고 다시 그릴 수도 있는 스케치북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기억하고 쓰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해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더 과학적인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진실되게 본대로 얘기하는 것만이 그들하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